네, 지금부터는 이른바 하명 수사 논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인터뷰를 했죠. 김기현 전 시장은 이거는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민심을 강도질한 범죄다. 민간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연결할 분은 그 주장의 맞은편에 서 계신 분입니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수사를 총지휘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전화로 만나보죠. 자, 청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예,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네. 저는 해가 뜨면은 사라지는 새벽 안개 같은 것들이라고 봅니다. 아,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이? 예, 그것은 진실이 드러나면 다 사라질 수 있는 네. 무책임한 정치 공세이거나 네. 아니면 어떻게 해야든지 좀 여론몰이를 일단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 네. 그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좀 차례로 좀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예. 총평 차원에서 이거 하명 수사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하명 수사라고 하면 하명 수사 하는 사람이 시킨 사람이 있고 네. 받아서 실행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예. 하명 수사를 실행한 쪽이 어디입니까? 울산경찰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울산경찰은 청와대가 이 문제의 첩보가 청와대에 생산돼서 경찰청으로 이첩됐다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울산경찰 전체가 어저께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요? 네, 울산경찰이 모르는 하명수사를 받은 울산경찰이 모르는 하명수사가 있습니까? 네. 자, 그 일전에 엊그제 그 청장님께서 기자들한테 했던 이야기를 그러니까 종합을 해 보면, 그러니까 경찰청 본청 수사국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이첩받아서 수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청장님께서 최초로 이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를 지휘한 게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가 이첩된 다음입니까?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김기현 전 시장은 어제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주장을 한 바가 있냐면 울산청 진흥수사대에 6개 정도의 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4개 팀이 그 김기현 전 시장 뒷조사에 동원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제가 울산청에 2017년 8월경에 부임을 했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울산청에 부임해서 제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를 토착 비리 척결로 봤습니다. 네. 그것은 울산 지역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울산 지역도 오랜 기간 특정 정당이 시장, 구청장 등을 독식했던 지역이거든요. 네. 예, 그런 지역이 토착비리 가능성이 많죠. 네. 예, 그래서 토착비리 척결에 좀 업무에 주안점을 두었고요. 네. 본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꼭 도둑이 재발절인 격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우선 뒷조사를 하지도 않았지만 토착비리 척결을 하려고 하는 경찰에게 뒷조사를 많이 받았다면 그만큼 이제 토착비리에 연루될 의혹이 높다는 얘기겠죠. 네. 예, 그리고 그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서 진흥수사대를 2배로 늘렸습니다. 2배로. 예. 김기현 전 시장을 수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토착비리의 대상이 되면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여야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수사하겠다고 이렇게 공언도 하고 그렇게 추진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진흥수사대를 2배 늘렸습니다. 예. 그리고 김기현 전 시장을 타겟으로 했다는 사실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이첩받은 시점이 2017년 12월이 맞죠, 청장님? 제가 정확하게 받은 것은 보고받은 시점은 그게 아마 울산경찰청에 2017년 12월 말에 온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제가 보고받은 건 1월 2일인지 3일인지 어쨌든 1월 연휴 끝나고 첫날인지 둘째 날 그때 보고 받았을 겁니다. 1월
예, 아주 초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울산 경찰청으로 이첩된 게 지금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2월 29일인가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보고는 2, 3일 있다 보고가 되겠죠. 그러면 그 신년 그 첫날 보고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때 이제 그 이첩된 걸 보고를 받고 바로 수사를 지시를 하신 거고요. 수사를 지시한다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첩보가 왔는데 이러한 첩보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니 내사에 들어가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 그러면 울산청에서 그 내사가 시작이 된 건 바로 1월 그러니까 신년부터라고 보면 맞는 거죠, 정장님? 그렇죠. 예.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그래서 그 이 당시 그 지역의 언론 보도를 좀 계속 뒤져봤더니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그 이제 그 압수수색에 들어간 게 3월 아니었습니까? 2018년 3월 16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훨씬 전에 울산 지역에서 3건의 고발과 진정이 접수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때 그 전 단계에서 고발과 그러니까 진정이 들어와 있었으면 경찰이 먼저 움직였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헷갈리시는 것이 이른바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모두 3갈래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 중에 한 건이 지금 이제 첩보 건이고요. 첩보. 경찰청에 사달된 첩보. 이것은 이제 1월 초에 시작된 것이고. 잠깐만요. 그러면 청장 여기 지금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그 본청으로부터 이첩받은 첩보 내용은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유가 종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혐의 하나에 대한 첩보였다는 말씀이십니까? 오로지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의 비리에 대한 첩보였습니다. 이거 하나였습니까? 그 하나입니다.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의 여러 가지 한 건이 아니고 제 기억에 한 5건쯤 되는 여러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 수수했다. 뭐 시 산하 단체장에 누구를 앉히고 금품 수수했다. 또 어떤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뭐 정치 자금성 돈을 받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건이 되는 비리 첩보였습니다. 그러면 당시 보도를 보면 김기현 시장의 동생과 관련된 어떤 그 의혹도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거는 그 비리 첩보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비서실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였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진정이 있었고 고발이 있었고 하는 거는 그 동생과 관련된 겁니다. 그 전에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거는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울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리가 좀 필요한 게 김기현 전 시장이 어제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그 4개 팀이 동원돼서 자신과 주변에 대한 뒷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게 혹시 이 수사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까? 4개 팀 제가 부임해가지고 4개 팀이 늘어나서 수사를 했느니 어쩌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그건 거짓이지만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과 직접 그 당시에는 동생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그 진정했다 고발했다 그 진정인 고발인이 이 울산시청과 북구청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르고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라는 진정 고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특혜 제공의 배경에는 뭐가 있겠냐? 그 배경에는 김기현 시장이 봐주지 않고서는 그게 가능했겠느냐라는 그런 의혹도 있었죠.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김기현 시장을 대신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로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이 등장했던 것이고 그 동생이 30억을 수수하기로 한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다라는 것이 주된 수사 내용인데 그 수사 내용이 저한테 그 허위 보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허위 보고가 이루어지느냐, 왜 이런 걸 덮으려고 하느냐. 거기서 저는 이른바 지역 토호들과 지역에 오래 근무한 수사관들과의 어떤 유착이 의심이 됐죠. 이런 걸 덮으려고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팀을 교체하고 수사팀을 보강하고 이런 조치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럼 고발과 진정이 접수된 건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거는 제가 오기 전부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관련된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본청에서 첩보가 이첩이 됐다는 내용은 비서실장과 관련된 것이고 1월부터 내사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맞습니다. 압수수색이 2018년 3월 16일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3개월, 그러니까 2달 반 정도의 내사를 거친 다음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압수수색이 그때 한 번 신청해서 곧바로 영장이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예, 한 2월 말경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이 됐고, 예, 그것이 이제 계속 보완 과정을 거쳐가면서, 예. 그때 발부되고 그때 집행된 것이죠. 그때 맞춰서 발부되고 집행된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그러니까 카테고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부에 몇 차례 보고하셨습니까? 울산 어느 지방청장한테 확인해도 마찬가지 답변이 나올 건데, 네. 지방경찰청장은 그러한 수사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보고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않습니다. 수사 실무서에서, 즉 울산경찰청 수사과에서 네. 경찰청 수사국으로 통상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청장은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일상적인 보고는 청장한테 보고서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떤 내용이 보고가 됐는지는 전혀 모르십니까? 알 필요가 없죠. 통상적인 그냥 그 경찰청은 상급기관이니까 그뿐 아니라 울산경찰청에서 보고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그럼 청장님 지금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이거 울산청이 아니라 경찰청 본청인데요. 경찰청에서 청와대에 9차례, 10차례에 걸쳐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요. 그럼 관련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까, 청장님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경찰 전체가 이 사건의 첩보가 처음에 청와대에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이런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그래요? 전혀 알지 못하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또 뭐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에 막 억지로 꽤 맞춰보려고 지금 안달이 난 보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지극히 통상적인 보고죠. 아니 언론에 보도되고 막 시끄럽고 이슈가 돼 있고 정치 쟁점화 돼 있는데 그걸 청와대가 모르고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국정운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요? 그리고 경찰청이 정부의 일개 부처인데 그 부처가 중요한 어떤 언론에 보도되고 한 쟁점 이슈 그에 따른 수사 진행 사항 등은 청와대에 보고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네, 그게 당연한 일이다. 너무 당연하지 않으세요? 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이제 3월 16일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압수수색 계획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럼 이것도 통상적인 어떤 절차하고 관행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경찰청으로부터 엄청 꾸지람을 들었었습니다. 왜 압수수색 그 내용을 보고를 안 했냐고. 압수수색 그래서 수사과를 불러서 왜 이런 언론에 보도가 예상되거나 하면은 참고로 보고를 해주지 왜 안 했느냐 하니까 보고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압수수색의 기밀 유지 때문에 압수수색 집행 직전에 보고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따라서 경찰청이 압수수색 직전에 보고받았을 것이고 경찰청은 압수수색 직후에 야당 측에서 마구 정치 공세하니까 그 사항을 사후에 보고했을 걸로 봅니다. 잠깐만요. 이건 지금 보도고 다른 건데요. 그럼 직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시차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직전이라는 겁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분 전쯤 보고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청 본청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계획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 그건 사후 보고일 것이다. 아니고 사후 보고이겠죠. 그래요? 그건 좀 확인하신 내용입니까? 아니. 제가 당시 기억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경찰청에서 청와대 어떤 보고를 했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당시 경찰청에서 왜 사전에 그러니까 그 언론에 시끄럽게 보도된 이후에 경찰청에서 저한테 왜 사전에 보고를 안 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고를 하고 안 하고는 제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수사과에 물어봤어요. 보고 안 했냐 하니까 하긴 했는데 임박해서 보고했습니다. 임박한 게 언젠데 30분 전쯤 보고했습니다. 왜 이렇게 임박해서 보고했느냐? 압수수색의 기밀 유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비록 경찰청이지만 기밀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30분 전에 보고했다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그 까먹은 게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만 좀 확인하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월 초에 신년 업무 시작할 때 그 첩보 이첩 사항을 보고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때 보고를 받을 때
본청에서 이첩된 첩보 내용이 청와대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수사하라 이런 혹시 주문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으신 바가 없습니까? 전혀 없는 얘기고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가 등장한다는 걸 어저께 언론 보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울산경찰 전체가. 아 그래요? 예. 몇 번을 얘기해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청와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누가 그렇게 악의적으로 흘려가지고 네. 여론전 악의적인 여론전을 어저께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 질문 받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지.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또 다음 그 파트로 좀 넘어가죠. 아무튼 근데 최종적으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울산청에서 그 신청했던 영장도 여러 차례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울산지검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황운하 청장께서 조국 장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를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검사장을 역임하신 분이 그렇게 좀 무책임한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본인이 당시 검사장을 역임했는데 그런 것은 수사로 그럼 얘기하면 되지. 퇴임하신 후에 그렇게 뭐 무책임하게 인신 공격하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그 1년 6개월 뭐 심지어 1년 8개월을 끌고 온 사건인데요. 이제 그 어저께 뭐 어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검찰이 금년 3, 4월에 뭐 무혐의 처분한 후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또 이렇게 뒤집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한 작년 3, 4월에 고발이 됐으니까 1년 동안은 역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고발된 내용으로는 아무것도 수사할 게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수사할 게 없지만 뭔가 수사할 거리를 찾아서 뭔가 엮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엮어보기 위한 빌미, 경찰을 공격하기 위한 기반, 빌미를 경찰이 수사한 것을 잘못됐다고 부정하자, 뒤집어 버리자. 이런 불순한 의도로 경찰 수사를 공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무혐의 처분했다. 증거 없는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충분한 증거를 검찰이 무시했다. 이거는 김학의 사건의 사례와 같은 구조라고 봅니다.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도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사건을 덮어버리는 거죠. 잠깐만요. 불순한 의도로 결국은 그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이신데 그 불순한 의도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울산 경찰을 공격하려는 거죠. 무리한 수사를 했다. 뭐 표적 수사를 했다. 이렇게 공격하면은 이 검찰 개혁 국면에서 경찰 수사의 역량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저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을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마침 고발도 있었으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한번 뭐 수사권을 찾아볼까? 이러한 그 어떤 공격의 빌미를 삼기 위한 그런 의도로 무혐의 처분, 불기소 처분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청장님에 대한 공격의 그 동기가 혹시 청장님은 뭐 자타가 다 공인하는 그 수사권 독립론자인데 바로 이 점이 작용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울산 검찰이 저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이유는 많죠. 가장 큰 것은 고래고기 사건이겠죠.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계속 울산 검찰이 공격을 당하니까 얼마나 보복하고 싶겠습니까? 보복은 하고 싶고 보복할 거리는 없고 하니까 마침 자유한국당 측에서 고발해 줬으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 볼까 이렇게 그런 뭐 이걸 가지고 좀 표현이 거칠지만 어떻게 장난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점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차 질문 드리는 건데요. 조국 당시 민정수사관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관계고 혹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2005년도에 제가 수사권 조정 팀장, 경찰청 수사권 조정 팀장을 할 때 그때 그분이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이었습니다. 자문회의 공식 회의 석상에서 만난 것이 전부입니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이 한 번도 없고 사적인 인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과 하등 관련도 없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네. 모르시니까 예, 조국 장관과 조국 전 장관과 2005년도 그 수사권 조정팀장 시절에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회의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과 회의 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한 것이 그것이 만남의 전부고 개인적인 인연도 개인적인 만남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또 그런 터무니없는 그 의혹 제기들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경찰력을 동원해서 사실상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게 아니냐. 그러면서 되고 있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청장님께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여러 차례 만났다라는 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것도 여러 번 설명했는데요. 울산경찰청장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급 인사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야당 의원들도 더 많이 만났고요. 네. 개인적으로. 예. 네. 울산시장도 더 많이 만났고요. 네.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도. 지극히 통상적인 울산경찰청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를 두루 만나는 그런 만남의 일환입니다. 아, 그래요? 네, 특별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일이 전혀 아니고 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김기현 전 시장이 툭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경찰 수사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뭐 좀 거친 표현을 하면 맨날 징징대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당시 그 부울경 지역이 전통적인 야당 강세 지역인데요. 네. 울산뿐 아니라 부울경 전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야당 세력 야당 쪽이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예. 울산도 울산시장만 선거에 진 게 아니라 네. 기초단체장, 시의원, 구의원 다 그쪽 정당이 졌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걸 경찰 수사하고 연결시켜서 경찰 수사 때문에 네. 선거에서 진 것처럼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것은 삼선 국회의원하고 네. 광역시장이나 얘기하신 분이 하실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짧게 확인차 다시 한 번만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 그 누구라도 만나거나 연락받은 바는 일체 없습니까? 전혀 없고 네. 지금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울산경찰을 어느 누구도 네. 이 사건이 청와대로 시작됐다거나 이런 것을 알지를 못했고 네. 이 사건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청와대 인사와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